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신 대비 자체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시간대가 문제인 거잖아요. 시간대. 그래서 일단은 늦어도 목요일 정도까지는 일단 최대한 그 시간표를 좀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께 공지가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다른 학원 스케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카톡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말로 하면은 내가 빡대가리라 기억을 못해요. 제가 한 거의 200명 가까이를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가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톡으로 저한테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걸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바로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눠드린 단어는 일단 내신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신 단어가 그 교과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진행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거와 일단 무관하게 일단 테스트 자체는 교과서 단어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서 다 나눠줄 거고요. 시험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지금 두 가치에 해당되는 단어를 준 거거든요. 두 가치. 그래서 그 두 가치를 전부 다 볼 거예요. 한꺼번에요? 아니 뭐 일주일이나 줬잖아 시간. 다음 주부터. 그 기존 단어인데 기존 단어라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돼요? 기존 단어는 다음 주부터는 안 봅니다. 기존 이제 여러분 정규 단어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이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스타트가 되는 그럼 거예요. 월요일부터 1, 2화 동시에 듣고 백전할 때까지 돌리는 거죠. 뭐 해봤잖아. 네. 뭐 커트라인은 뭐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트라인이 일단 초반에는 아마 5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트라인이 줄어들겠죠. 이거는 근데 개별마다 선생님들이 조금 달리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나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서 저기 누구야? 누구냐? 일단 채연이, 여진이, 그 다음에 지원이, 그 다음에 지연이, 재은이 5명은 나랑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미리 말해주면 저는 초반에 커트라인 줘요. 5개까지 50개 보면은요. 그리고 한 2주 지나면 커트라인 없습니다. 네. 하나라도 틀리면 50단어 다 쓰게 할 거예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는데. 아무튼간 예. 아니 어차피 2주 정도 시험 보면 다 뭐 외워지잖아. 아니야? 2주 사이에 단어 더 나가지 않아요? 근데? 2주 뭐라고? 그 2주 사이에 단어 추가적으로 더 나가잖아요. 그렇죠. 외부지문.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해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단어도 단어인데 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이제 또 내신 대비한 지 오래돼 갖고 여러분이 또 이제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벌써 뭐 반년이 됐잖아요. 내신 대비한 지. 또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또 유반이어 테스트도 있죠.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그게 제일 싫어요. 유반 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각종 이제 해석 테스트, 어법 테스트, 영작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테스트들도 테스트 이제 또 잘 못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 불러서 또 재시험 보고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시작되니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5분 있죠. 하나. 이 5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진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한테 좀 톡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미리 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대진고 그 태윤이랑 그 진영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웅쌤이랑 하니까 선웅쌤한테 그걸 좀 미리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성범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승원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나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지원쌤한테 전달을 해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번에 올림포스 2 하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퉁치지 말고 올림포스 2가 몇시 뭐 1강, 2강 뭐 뿐만 아니라 18강까지 있는데 어디라는지 모르니까 뭐 정확하게 뭐 올림포스 2
2강 1번, 뭐 3강 3번 뭐 이렇게 진도 나왔습니다. 뭐 이 진도 나간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뭐 테스트라던가 변형 문제라던가 뭐 단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또 나중 가서 알려주면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정신없고 또 이제 자료 준비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좀 미리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내신 관련해서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표 올려주세요. 아까 말했잖아. 아, 늦었. 최대한 빨리 할 건데요. 그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등부가 어떻게 된 지금 중등부가 더 기준이 문제예요. 더 기준. 더 기중학교가 지금 다른 학교는 하나도 안 그런데 더 기중학교가 지금 시험을 뭐 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중3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등부 중에 더 기중3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도 적으면 괜찮은데 인원도 제일 많아갖고 내신 대비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또 그에 따라서 내신반을 또 추가하는 순간 이 시간표가 또 밀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 시간표가 다 엎어져요. 하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고등부에서 어디였더라? 덕이고랑 일산공고였나? 그 두 군데가 또 시험을 안 본다. 저형고도 시험 안 본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걔네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시간표는 제가 사실 한 달도 더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많은 변수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신규생이 한 10명은 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또 이제 추가하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바뀌죠. 지금 저동부 2학년만 지금 몇 명이야? 월수금이 17명인가 있어요. 불과 내 기억으로 2주 전에 저동부 2학년이 11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2마리 왔죠? 그리고 한 2마리인가 3마리인가 더 온대요. 아니 더 왔나 이미? 잘 모르겠어. 아무튼간 뭐 저동부 파티야 여기 2학년만 왔고 또 1학년은 안 오고 아무튼 그래갖고 지금 몇 명이었다? 15명인가 6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저동부 2학년만 월수금에. 그래서 이거는 한 반에서 수업이 안 돼요. 강의실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분반을 해야 돼요. 저동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분반도 이미 해놨어요. 분반을 해놨고 그 분반한 기준은 제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대로 분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직 확정 시간표가 안 나온 거라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사항 있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1일 테스트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펴주시고요. 네. 뭐 말하는 기브? 바로 거기 있고 나도 이거 이렇게 쓰는데 뭐 없겠어 뭐라 했어 내가? 건들지? 잘했잖아 지가 되고 이런 머리 자체가 아프다. 어제 거기 가서 먹은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질문했어요. 네. 있잖아요. 그거 R 유니프로 안 맞고 유니프로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냥 유즈투요? 되잖아요. 근데 굳이 진행에 맞춰도 되잖아요. 패스를 쓰고 완료 시제로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므로라고 했는데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졌던 걸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게 이걸 막 이즈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지? 아니 그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즈 얼쏘 기분 이러니까. 그래서 해서 얼쏘 기분이라 했어요. 기분은 뭐. 몇 화나 있냐 오늘? 봐봐 태윤이. 어이구. 이게 문제가요. 수동태 말고 목적어가 두 개 있으니까 진행형으로 적어라 그거거든요. 비유도 비슷하게 적었는데 꼭 진행형으로 안 쓰면 돼요. 이거 1번도 그렇고. 이 문장에서 꼭 당연한 나가보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봐. 일단 다 하고. 어차피 다 그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 번 해줄게. 동그라미 칠지 표현 할지. 그거는 제가 해설할 때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 동사를 연결해 주는 놈은 동사 자리가 아니잖아, 애초에. 자, 여러분이 그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 그 1일 테스트 결과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적어.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공지하다 보니까 벌써 9시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이 정도면 보이나? 보이냐 뒤에? 보여 안 보여? 아 여기 지금 조금 작긴 한데 근데 더 확대하면 잘려요. 조금 잘리는데 괜찮다. 그 정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1번 문제.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고치신 분들이 are used가 아니라 아이고 왜 used가 써있나? are used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맥락적 차이는 있어요. 진행형과 현재 시제의 맥락적 차이는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천문학자들이 그 망원경으로부터 얻는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똑같은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용하는 건지 사용하고 있는 건지 뭐 이 정도 문맥 차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또한 그런 어떤 아이 스페셜리스트들에게 better 테크닉을 제공해 주고 있다. 뭐 이 정도 맥락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한 문장이니까 요 문장만 놓고 보면 상관없어요. 요 문장만 놓고 보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앞뒤 맥락을 봤을 때 답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 결국 현재 시제냐 아니면 진행 시제냐라는 문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팁으로 그냥 알려줄게요. 이 문제가 나온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현재 시제 쓸래? 현재 진행 시제 쓸래?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차이는 있죠. 현재 시제는 이제 일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그런 거고 진행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느낌이죠. 일시적인 느낌. 그러니까 맥락 차이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를 요 문장만 보고 얘네가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일상적으로 그런 건지를 알 수는 없어요. 즉 이 문장을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가 중복 정답을 오케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건데 뭐 만약에 이제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걸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뭔가를 위해서 이거를 뭐 개발 중이다,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뭐 이런 뉘앙스라면 이제 진행형으로 써주는 게 좀 더 맞겠죠. 뭐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장 기준으로는 상관없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은이가 물어봤던 여기에서 이제
아까 뭐라고 여기서 이제 그 완료 시제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했는데 접근 방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동사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제 수일치나 시제일치나 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역시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네가 이 똑같은 기술이 얘네들한테 제공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공을 해왔다를 쓸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고 문제의 의도 자체가 여기서는 시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태를 물어보는 문제다 쪽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선생님, 그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 그 안과 전문의에게 저런 나은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다, 제공해줘 왔다라고 해도 말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건 문제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냈었다면은 제가 since든 for든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여기서의 문제 의도는 과연 이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 의도였다. 그런데 시제 문제를 낼 거라면은 이렇게 애매한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래서 시제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제 문제가 학교에서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단서가 없어.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꼭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진행을 써야 된다. 명확한 단서가 없잖아. 그렇죠? 명확한 단서가 없다 보니까 시제 문제를 잘 안 내고 그럼 명확한 단서를 주면 되지 않느냐? 명확한 단서를 주면 중등부 수준이 돼버려요.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시제 문제가 잘 안 나오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단서를 주면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고 단서를 안 주면은 이거 저거 그거가 정답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애매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답이 맞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포인트로 삼을 만한 거를 몇 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뭐 사실 appear to 부정사 뭐 이렇게 나오는데 appear 자체가 이제 뭐 나타나다 등장하다의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특히 지금처럼 to 부정사나 아니면 형용사 보호가 뒤에 나올 때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be interested in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얘도 뭐 그렇게 내기에 매력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무언가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능수동에 관련된 건데 사실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interest 자체를 능수동 문제로 그렇게 잘 내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보어 자리에 쓰일 때. 지금 여기서 interested는 이 비동사에 대한 보어로 쓰인 거잖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interested 보통 이런 문제로 잘 안 내죠. 그리고 여기서 뭐 enough에 관련된 것도 뭐 그나마 그냥 골라서 낸 거지 얘 자체도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뭐 long enough 쓸래, enough long 쓸래. 그러니까 enough의 위치에 관련된 건데 사실 이거는 암기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being watched 이 부분. 여기서는 이제 진행형 수동태 나왔는데 이제 능수동에 대한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예를 들어 they are watching으로 쓸래 아니면 they are being watched로 쓸래 이런 식으로 뭐 능수동 관련된 문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낼 만한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 being watched. 그래서 아마 책에서도 요걸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밖에 낼 만한 거라고 한다면은 뭐 if 정도 될 텐데 if는 사실 고의 과정에서 내기에는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3번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카운트 같은 단어가 시험 내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카운트가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카운트가 중요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다는 뜻도 있거든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에 따라서 형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하다일 때는 1형식이고 세다일 때는 3형식이고 여기다일 때는 5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뜻에 따라서 이제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일 때는 뒤에 뭐 나와봤자 뭐 부사 나오겠죠? 1형식이니까 전명부가 많이 나오겠고 세다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겠고 얘는 이제 목적어랑 목적격보어 나오겠죠? 보통 우리가 A as B로 나옵니다. A를 B로 여기다 이런 식으로 consider랑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능수동 문제냐, 뭐 스위치 문제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카운트에 대한 이 뜻을 전부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너 어떤 해석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카운트가 중요하다의 뜻이라면은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다나 여기다의 뜻으로 쓰였다면은 얘는 문제가 되겠죠. 뒤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호가 없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내기 좋은 거예요. 이 카운트 같은 단어가.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the class will vote by marking their choices of vowels. 그래서 그 얘네들이 뭐 투표용지에다가 자신의 선택을 표시함으로써 투표를 할 건데요. 그 수가 여기서 계산돼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뭐 득표를 한 사람이 이제 반회장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는 그 득표수가 계산된다라는, 그러니까 세어진다 요 의미로 쓰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수동태인 are counted가 적합하겠습니다. 됐나요? 뭐 미래 시제로 써도 상관없고요. 됐죠? 여기는 뭐 이거 이외에는 뭐 별로 중요하다고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인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킥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좀 비슷한 속성입니다. 잠깐 보면은 이 킥이 이 형식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삼형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킥 뒤에 ing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 형식을 좀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한 김에 킥이 뒤에 ing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웬만하면 삼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킵 뒤에 ing는. 그래서 킵 뒤에 형용사 보호 오면 당연히 이형식이고 ing 오면은 삼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킵 목적어 ing 오면은 당연히 오형식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니네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keep ing를 계속해서 뭐뭐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정확한 직독직해는 뭐뭐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ing는 동명사야. 참고로 이때 ing는 현재 분사다. 이 두 ing가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keep 뒤에 ing나 이런 거를 쓰는 경우는 삼형식이다. 일단 이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자, ing가 아니라 이 오형식 요 버전에서 ing 말고 일반적인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잖아.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잘 봐. keep이 이 형식으로 쓰일 때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올 수 있는데, 자, 오형식일 때 어때? 오형식일 때 얘를 수동태로 써봐. 그럼 이렇게 되지. be kept가 되겠지. 얘 앞으로 빠지고요. 얘 남지. 그럼 여기에 보호가 남네? 그럼 여기도 웬만하면 형용사 보호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얘랑 거의 형태가 똑같죠. 얘는 근데 능동태고 얘는 수동태예요.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노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이 separate라는 단어는요 좀 특이하게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 단어거든. 그러니까 분리시키다라는 뜻도 되고 분리된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 자체가. 그러니까 오픈이랑 비슷해. 오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잖아요. 오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열린이라는 뜻도 되고요. 열다라는 뜻도 되는 것처럼 separate도 비슷합니다. 분리된이라는 뜻도 되고 분리시키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separate는 동사로 쓰인 거지. 됐어요? garbage를 분리시키는 거니까. 여기서는 분리된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 keep이라는 녀석이 자동사라면은 얘는 문제될 게 없는데 타동사라면은 그러면 kept가 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뒤에 이 보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애인가? 아닌가? 주격 보어였던 애인가? 이거를 따지는 순간 그냥 좀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원래 능수능 구분할 때 해석하잖아. 해석하고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이고 당하는 거면 수동이잖아. 그냥 그 방법으로 푸는 게 이 4번 문제는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페이퍼잖아. 종이잖아, 종이. 그럼 종이가
뭔가 분리되도록 유지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이 입장에서는 뭔가 분리되도록 뭔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캡트라고 써야겠다. 수동태로 써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 좀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만약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여기서의 킵은 유지하다라는 뜻보다는 보관하다의 의미에 가까워요. 보관하다의 의미일 때는 우리가 뒤에 목적어를 봤습니다. 뭐뭐를 보관하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는 또한 분리한 상태로 보관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됐어?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막말로 그냥 유지한다라고 해석해도 뭐 엄청 어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기준으로 그냥 얘가 유지되는 거니까 수동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너네가 알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밖에 볼만한 거는 이 train이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니네가 이 train이라는 게 뭐 오형식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뭐 엄청 뭐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해석상 몇몇 도시가 그들의 시민들로 하여금 이제 쓰레기를 분리하도록 교육시켜왔다, 훈련시켜왔다. 뭐 이 정도를 이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부러 이제 이 오형식 구조라는 걸 명시를 해둔 거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틀린 부분이 여기 이건데요. 자, 제가 능수동 할 때 이제 주의할 단어들 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4형식 동사와 5형식 동사를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단어는 ask나 give나 뭐 tell, 뭐 call 뭐 이런 단어를 아마 소개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offer도 거의 비슷합니다. offer는 결국에는 give랑 거의 똑같은 단어야, 얘들아. 제공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give를 여기다가 썼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have pp를 쓰면은 이제 뒤에 이제 능동형이 되니까 뒤에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둘 다 나와야겠지. 4형식이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나 문법적으로 보나 너가 그 포지션을 제공을 하는 건지 너가 그 포지션을 제공받는 건지 이거는 앞에 있는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offer 자체는 기본적으로 4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간목 진목이 둘 다 나온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뭘로 풀던 간에 결국에는 해석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offer도 마찬가지고 give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그냥 뭐뭐를 주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해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면 It is a good time. 뭐 좋은 시간이래. To ask questions about salary, benefits, and paid vacation. 그래서 뭐 급여라던가 어떤 혜택들이라던가 그리고 paid vacation이니까 급여가 주어진 휴가니까 유급 휴가겠죠. 그래서 유급 휴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좋은 시기이다. 이제 뭐뭐이니까 너가 그 회사에 의해서라는 게 좀 단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가 회사에 의해 어떤 포지션을 제공받았으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have been offered라는 수동형을 써주는 게 적절하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갈게요. 6번에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 문제를 낼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이 after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왜 딴 사람들 말이 없어? 접속사. 접속사야? 접속사 같은데. 헷갈리죠? 헷갈리죠? 접속사?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원래 고민을 했던 게 요걸 갖고 한번 문제를 내볼까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자, 저기에 있는 after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접속사라면은 문제 이 오류가 생겨요. 두 개가 오류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여야 되잖아요. 맞죠? 얘가 접속사라면. 근데 이 several이라는 녀석에 대한 그 이제 형태가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명사가 안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오류. 두 번째 오류는 뭐냐?
얘네가 공격할 텐데 뭘 공격하는지에 대한 즉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택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 several에 걸리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attex에 걸리는 거예요. 공격들. 됐니? 그러니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의 명사예요. 뭐 별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껴있는 여기를 보시면 The villagers dogs라고 이제 주어 나왔는데 주어 다음에 콤마 나왔으니까 당연히 콤마 의심을 해야겠죠? 요 사이가 수식어가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동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ecall indoors before sunset. 자, 지난번에 말했던 call이라는 동사 나왔는데 call은 3, 4, 5형식이 다 되는 동사라고 했었어. 여기서의 call은 미리 말하자면 3형식 동사를 수동태한 거야. 왜냐면 뒤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 목적어고 보어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indoors는 수식어예요. 그냥 실내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efore sunset 전면부 나왔으니까 역시나 수식어. 됐어? 뒤에 목적어든 보어든 없으니까 그냥 실내로 불려 들어가졌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 동사 자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use가 결국에 pp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 생략된 거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e used to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be used to 동사원형 쓸래, be used to ing 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해석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be used to 동사원형과 be used to ing는 뭐다? 동사 자리에서는 문제 잘 안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관계대명사와 혼합해서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관계대명사랑 혼합된 거죠. 생략돼 있는 버전이랑. 그래서 밤에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기 위해 사용된 개들이 맞는 건지 돌아다니는데 익숙한 마을의 개들이 맞는 건지. 근데 당연히 돌아다니는데 익숙한 그 개들이 이 실내로 불려들여졌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포인트는 이 두 가지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스트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이 콜에 대한 수동태에 대한 거. 나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자면 여기는 이제 틀린 게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요 telling 부분이고 두 번째는 because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방금 전 6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앞에 주어 동사 보어 단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 있는 use는 당연히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아유 정승원 졸리다 벌써. 방금 전에 고개 떨궈진 거 봤어. 이거 봤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앞에 which is가 생략된. 그래서 be used to 동사원형 쓸래, be used to ing 쓸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유닛이라는 건 어떤 단위를 말하는 건데 말하는데 익숙한 단위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이 단위라는 게 말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가 문맥적으로 더 적절하겠죠. 자, 뭐를 말하는 거냐면 how much energy is in food.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음식 속에 있는지를 그럼 여기서 구별하다 의미가 더 낫겠네. 자,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랍니다. 이 칼로리라는 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앞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이 because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는 문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because에 밑줄 쳐져 있으면은 둘 중 하나야.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 아니면 because 쓸래, why 쓸래.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는 사실상 중딩 문제야. 고딩에서는 그렇게 선호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렵게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어찌됐든 맥락을 좀 보자면 너의 신체가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뭐 대신에 instead of using it. 그것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너의 신체가 에너지를 저장할 때 이게 heavier. 너는 더 뚱뚱해진대요. 더 무거워진대요. 이것이 why를 쓰면은 그래서라는 의미가 되고 this is because를 쓰면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네가 살찐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더 적절하겠죠. 뭐 한다면 네가 음식들을 처먹으면요. 어떤 음식이야? They're high in calories and don't use them.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처먹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너는 살찌게 된다. 이게 맥락적으로 더 적절하죠. 앞부분 내용과 같이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결과의 내용이 되는 this is why를 쓰는 게 적합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1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교재를 좀 볼 건데 뭐야 이거? 교재가 사실상 이제 뭐 거의 다 끝났죠? 한번 보자. 아 이거 끝나고요? 이거 끝나고 다음 교재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다음 교재가 이제 2권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어법 교재가 그 2권 하면 이제 어법은 안 할 겁니다. 그건 하면 수능 아니에요? 2권 하는데 왜 쓰는 거야? 끝나고 나면 2권 하고 나면은 이제 사실상 어법을 갖고 제가 가르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지.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뭐 어법의 중요한 점을 이제 리뷰해주거나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 복습학습을 했으면은 제가 뭐 어법을 갖고 더 설명할 거는 없는 수준이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얘네 어법 더 해야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든다면은 그러면 이제 더 해야겠고요. 근데 아마 올해가 이제 이 내신 기간 텀이 되게 짧거든요. 니네들 알다시피. 왜냐면 이번 6월 초에 이제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이제 초중순 이제 중순에 시험 본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네 뭐 성적 사정에서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2주 정도가 흘릴 거예요. 아마 6월 말 정도가 될 거야. 근데 기말고사가 7월 말이더라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럼 사실상 또 내신 대비 들어가야 돼요. 또 내신 대비. 그리고 이제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내가 듣기로는 중3부는 이번에 뭐 여름방학을 뭐 4일인 간다면서요? 아까 다음은 이게 서바이는 중간 진단서 보는 거. 너 혹시 중3부 아니라고 혹시 막 다른 학교 아니면? 응? 아까 중3부 1학년애한테 들었는데 4일인가 3일인가 여름방학이라고? 중산 쉽지. 아는 게 뭐야 대체? 어? 중산겠지. 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일정이 이번 올해는 되게 좀 이 텀이 짧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정규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할 틈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이후로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내신 대비의 연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 들고 아마 기말고사 때 이제 또 담당 선생님이 또 바뀔 수 있고 몰라요. 아무튼 뭐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도 그렇고 뭐 너네 기본 스펙업을 할 시간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학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부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아니면은 이제 뭐 매일매일 내가 뭐 숙제를 내준다던가 조금씩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책의 134쪽 봅시다. 시제 파트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제 파트는요, 썩 매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부 기준으로는요. 근데 이 뭐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거 뭐 이런 거 사실 중학교 2,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 물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도가 너무 낮아요. 얘는요. 그러니까 과거 쓸래 대과거 쓸래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는 사실 고등부 시험에서는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분을 차라리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과거와 현재 완료 비교하는 문제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단어 나왔을 때거든. just now. 이게 뭔 뜻이야? 모르면 못 푸는 문제. just now를 모르면은 둘을 구분 못하는 문제. 그럼 라인 나와야 이게 뭔 뜻일까? 참고로 말하면요, 내가 이제 힌트를 줄게. 그 간혹 가다가 페이스북 하면은 오류 날 때가 있거든. 페이스북이 오류가 나왔고 영어로 뜰 때가 있어. 혹시 그런 거 겪어본 적 없냐? 될 수도 있어요. 난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댓글이라고 이렇게 딱 한글로 써 있어야 되는데 영어로 커멘트로 써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글 올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4H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막 4시간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just now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방금 전입니다. 방금 전. 역시 태국 전문가답게. 네, 바로 눈치를 챘네요. 방금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just now를 보면은 아까 성범이가 말한 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은 just는 막이고 now는 지금이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근데 just now는 방금 전에란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랑 어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재 완료에서 이 just 따로 now 따로 보면 얘는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현재 완료의 완료 시제죠. 뭐 have just finished 지금 막 끝냈다. have finished 어쩌고저쩌고 now 지금 막 끝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just랑 now가 함께 붙는 순간 방금 전이라는 의미가 돼서 과거 시제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얄팍한 함정수 뭐 요 정도로는 뭐 낼 수 있는 거. 뭐 요 정도? 이거 말고는 뭐 딱히 제가 뭐 드릴 만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서들이 나와 있어요. 단서들. 그 단서는 대체적으로 부사로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잖아. 무슨 뭐뭐 어고라던가 뭐 yesterday라든가 last 어쩌고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은 과거 시랑 어울리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완료랑 어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ever, never, before 뭐 이런 거라든가 뭐 once 뭐 아니면 또 뭐 yet, already 뭐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현재 완료 온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지겨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쪽으로 갈게요. 현재 완료 대 과거 완료인데요. 의외로 잘 나와요, 얘는. 얘는 의외로 잘 나와. 왜냐면 현재 완료 대 과거 완료는 좀 뭐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얘들아, 시제에서 결국 시험에 낼 만한 게 뭐냐면은 과거 쓸래? 아니면은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쓸래? 아니면 대과거 쓸래? 그리고 현재 완료 쓸래? 아니면은 과거 완료 쓸래? 이거거든? 시제에서 낼 만한 게 요 세 개야. 요 세 개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중3 수준이야. 중2, 중3 수준. 그래서 고2 수준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얘는 낼 만한데 잠깐 보류. 세 번째가 얘 말해야겠다. 미안. 얘는요 낼만 하거든요. 과거 쓸래 대과거 쓸래는. 왜냐면은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어떤 과거 시제가 있다고 쳐봐. 어떤 대과거가 있어. 그러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 헤드 PP가 얘보다 먼저 일어났으니까 헤드 PP를 쓸 거 아니냐. 대과거 시제로. 근데 이게 상황상 얘를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과거로 써도 될 때가 많다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굳이 대과거를 안 써도 어법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되게 애매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후 관계가 명백할 때에는 대과거 대신에 과거 써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전후 관계가 명백할 때. 근데 그 전후 관계가 명백하다는 게 언제인데? 그 말 자체가 애매한 거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before라든가 after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죠. 이때는 전후 관계가 명백하죠. 근데 before, after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대과거를 과거로 쓰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단순하게 and 막 이런 거 나와도 그래도 대과거 대신에 과거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점이 많아요. 자, 학교에서 시험 낼 때는 애매하게 내면 안 되겠죠.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또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대과거랑 과거 완료는 또 다릅니다. 대과거랑 과거 완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혹시나 해서 좀 얘기해 주자면 자,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어. 자, 대과거라는 거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그냥 하나의 시점. 이게 대과거고 과거 완료라는 개념은 뭐냐면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것. 이게 과거 완료야. 됐어? 그러니까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는 똑같지. 헤드 PP라고. 그러면은 이 헤드 PP가 대과거냐 아니면 과거 완료냐 이거에 따라 또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걔도 애매해. 그것도 애매해. 이거를 이거 대과거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과거 완료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또 둘 다 되거든. 근데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면은 되게 어려운데 너무 극악 난이도가 돼버려서 오히려 이제 고등부 시험에선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진짜 명확한 경우에만 과거 대 대과거를 시험을 내요. 정말 무조건 여기 대과거를 써야 돼. 이런 경우에만. 그래서 너네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니네가 본문 같은 걸 보잖아. 교과서라든가 외부지문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대과거 시제가 만약 나와 있잖아. 헤드 PP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시험을 낼 만해요. 근데 막 안 나와 있는데 억지로 막 대과거를 만들고 이런 거는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니네가 그냥 익히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최종 버전이 현재 완료 대 과거 완료인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 영어에 존재하는 12개의 시제 중에서 완료 시제를 가장 시험에서 선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난이도가 낮고 얘는 애매하고 그럼 뭔가 좀 난이도도 좀 있으면서 좀 뭔가 확실하게 답을 고를 만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현재 완료 대 과거 완료예요. 그게. 왜냐면 얘는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에 써있다시피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고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미리 말하자면 얘도요. 그나마 얘네에 비해서 낼만하다는 거지 얘 자체 문제도 그렇게 매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안 나와. 내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지금 봐봐라. 책에서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시제 구분하기 갖고 막 어쩌고 써있지. 이거 다 필요 없어. 아주 심플한 방법 알려줄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얘들아 대과거라는 개념이 뭐야? 과거보다 더 먼 과거지. 그치? 그 말 속에 답이 있는데 대과거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5분 전도 과거고 10분 전도 과거고 1년 전도 과거고 1조년 전도 과거예요.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다 과거예요. 다만 5분 전과 10분 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먼저 일어난 건가? 그럼 10분 전이 대과거, 5분 전이 과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즉 대과거란 건 상대적인 개념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5분 전을 얘기했고 10분 전을 얘기했어. 근데 여기에서 5분 전이란 개념을 얘기를 안 했어. 즉 과거를 내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나? 쓸 수 없어요. 왜? 대과거를 쓰려면은 뭔가 비교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만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대과거인데 아니 애초에 과거가 없는데 대과거를 어떻게 써? 오케이? 그럼 아주 심플하다 얘들아. 과거 완료는 쓰려면요 과거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죠? 이게 이제 대과거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과거 완료도 똑같아요. 과거 완료는 애초에 과거에 끝나는 건데 과거 시가 없는데 어떻게 써? 그렇잖아.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언제 사용하느냐?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없으면 대과거를 못 써요. 없으면 못 써.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해볼게. 만약에 여기 좀 지우고 만약에 문제에서 have pp 쓸래 아니면 had pp 쓸래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왼절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 과거형이고 이렇게 나왔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얘가 정답이야. 왜? 얘는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현재 완료랑 명백한 과거랑 어울릴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로 그냥 다 끝나는 거야. 얘는 과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잘 안 낸다는 거야. 시험에서. 오케이?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since가 쓰인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since의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온다? 그럼 이 과거 시점 이래로 해왔다는 거니까 이때는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since와 when? 요 정도만 너네가 기억하고 있어도 문제될 거 없다는 거야. 여기 예문만 봐도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은 since 나와 있고 과거형 나와 있으니까 현재 완료 나와 있죠. 여기 볼래요? 여기 보면은 when I last met. 자, when절에 과거형 동사 나왔으니까 had pp 나와 있고. 그렇죠? 예문만 봐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원리만 알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뭐 이거 두 개를 뭐야 과거에서 뭐가 어쩌고 대과거에서 어쩌고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네들을 비교할 때는 애초에 대과거를 쓰려면 과거가 필요하고 현재 완료는 과거와 어울릴 수 없다. 그냥 이 개념만 알면 게임 끝.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 아래 있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뭐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뭐 보통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굳이 대괄호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 cooked lunch and made a cake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내가 점심을 요리했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먼저 일어난 걸로 따지면 cooked가 먼저 일어난 거는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굳이 뭐 had cooked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 등으로 인하여 문맥상 순서가 분명한 경우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거야. 전후 관계가 명백할 때 이때는 대과거를 과거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before 써 있을 때 before she went니까 그녀가 가기 전에 그녀가 메시지를 남겼냐라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 메시지를 남긴 게 먼저일 거 아니야. 그러면 had she left라고 써야겠지 원래는. had she left라 써도 돼. 그렇게 써도 되고 전후 관계가 명백하니까 그냥 과거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뭐 동작, 상태, 계속뿐 아니라 완료 결과, 경험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 이건 뭐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심플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래 완료에 대한 게 나왔는데 미래 완료는 사실 어법 문제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작으로 한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2년 전에 안곡고에서 이 영작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고1이었어요. 고2 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범위에 만약 미래 완료 표현이 나와 있다. 그때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는 그냥 그런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요. 제가 굳이 평상시에까지 알고 있어야 되나? 그냥 좀 이런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 건데 무슨 뭐 나타내는 때와 시제가 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시제 일치에 관련된 거거든요. 시제 일치. 그래서 시제 일치는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딩 때 많이 봤던 건 그거지.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뭐 미래 시제를 못 쓴다. 이게 이제 중딩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시제 일치에 관련된 거죠. 고1 때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은 보통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두 개죠. 뭐랑 뭐냐? if랑. 이게 뭐야? 다 설명해야 돼? if랑 뭐겠어? 에이 중학교 거부터 다시 해야겠네. 알바는 이상이 이거. 야 얘가 뭐뭐 한다면이면 하나는 뭐겠어? 언레스일 거 아니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중딩 버전. 중딩 버전이고 고딩 버전 단어가 있어야겠죠? once와 as long as입니다. 둘 다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얘네들은 뭐다? 여기에 미래 시제 안 쓴다. 이거죠? 중2 때 배우는 거예요. 중2 때. 그래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죠. 뭐뭐 하는 한. 얘는 일단 뭐뭐 하면.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이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안 쓴다라는 걸 뭐 눈치챌 수 있느냐 뭐 이런 뭐 함정수 정도로 낼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요. 얘는요. 그냥 외우면 장땡인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 그 시제일치의 예외에 관련된 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너네가 이제 많이 풀어봤던 그 주장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 시리즈 나올 때 있죠. 그 뒤에 should 생략되는 거. 그러니까 그 버전에서 이제 조금 시제일치에 관련된 예외가 좀 많이 나오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요. 제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좀만 쉬었다 좀. 참. 그 숫자 상태가 잘 안 된 친구들이 몇몇 있던데 이거는 어찌된 건가? 채점이 안 됐거나 채점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유 작성이 잘 안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내가 보고를 좀 받았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지가 무슨 얘기? 네, 뭐 뭐 쉽지 않았어. 더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알아서 잘 하라. 이제 뭐 별로 막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뭐 지겨워 이제. 아니 씨 나이가 몇 갠데 언제까지 숙제 갖다 뭐라 해야 돼 내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 자 이어서 볼게. 이제 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를 뭐 구분해라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다지 그냥 뭐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미래 시제 못 쓴다 뭐 이 정도 그냥 그 정도에 관련된 내용이라 뭐 사실 그렇게 막 매력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갖고 이제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오지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있을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주절이 과거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떤 현재 습관이나 사실, 일반적 진리 이런 거일 때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 전달이라고 할게요. 한마디로 퉁쳐서 사실 정보 전달. 이럴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시일에 확정된 이런 거는 뭐 현재나 현재 진행으로 쓸 수 있다. 뭐 이건 뭐 별거 아니고.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시제 파트에서는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의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런 애들 있죠. 주장하다 아니면 뭐 assert 같은 단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명령하다, order 같은 거, command. 그 다음에 요구하다는 이제 뭐 ask나 아니면 뭐 require. 또 뭐가 있을까? 주장, 명령, 요구.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아니면은 recommend. 그 다음에 뭐 advise.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대절에 주어 동사를 쓸 때 여기 이제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시제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네가 동사의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야. 일단은 insisted, asserted, order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형으로 쓰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동사원형을 써야 돼? 아니면 동사의 과거형 써야 돼? 뭐 이런 문제 의도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얘는 단순한 시제일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저기 뭐야 현재 시제 예를 들어서 얘가 3인칭 단수라고 가정할게요. 얘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에 s 붙인 버전 얘가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자 우리가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라면 당연히 동사원형을 쓰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 대절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낼 때겠죠. 당위성을 나타낸다는 건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해야 잘했어. 해야 한다 라고 해석될 때 이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형 동사를 쓸 때는 당연히 당위성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였다고 주장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 이건 바로 아까 저기서 말했던 사실 정보 전달이 되겠죠. 사실 정보 전달.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정보 전달은 아까 말했던 얘네예요.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진리 이런 거 말할 때. 그러니까 시제일치 문제로 낼 만한 게 그나마 요 놈들 정도. 요 놈들? 이걸 가지고 시제일치 문제 내는 게 그나마 난이도가 높지 그냥 일반적인 이런 문제로는 그렇게 잘 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시제라는 것 자체가 영어에서는 좀 문제로 내기에 모호한 것들이 좀 많아요. 모호한 것들, 애매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주장명령 요구제한 충고류의 동사가 왔을 때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서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과 동시에 should를 안 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복합적인 이제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 요 정도는 시제일치 관련된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는요.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내기가 조금 적합하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143쪽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까지 다 하려면 조금 분량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그 뒤에 이제 뭐 가정법이랑 이거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한 15분가량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 좀 문제풀이 및 이제 첨삭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문제를 139쪽까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공통적으로 좀 봐줄게요. 135쪽부터. 그래서 135쪽을 좀 같이 써봅시다. 135쪽. 사실 문제가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것들은 없지만 아이고 어디 갔냐. 135쪽이 여기부터요. 여기부터죠? 자 여기부터 좀 같이 문제를 볼게요. 같이. 오늘은 개별로는 안 하고 이따가 저기 뭐야 부교재 할 때 부교재만 좀 개별적으로 봐주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냥 같이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혹시 질문할 번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별로 135쪽에서 없으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137에서는 없어요? 넘어가고 139는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럼 책에서? 여기까지 숙제였잖아. 문제가 그다 2번이요. 139에 2번이요? 이걸 틀린 거. 아 너 틀렸다. 별표인데?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내가 딱 속았다. 요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문 분석만 잘해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여기가 목적어죠, 그렇죠? 자, if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will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사절로 쓰인 거죠. 이때는 오히려 미래시를 쓰는 게 더 적절해요. 오히려. 왜냐면 뭐뭐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게 맥락적으로 더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덩어리까지가. 됐나? 이게 끝이야 설명. 또 여기까지 없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내가 너무 빨리빨리 넘어갔으니까. 없어요?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부교재다 펴봐요. 페이지가 몇 쪽이냐? 39페이지. 39? 오늘 숙제요? 응. 120 몇 번부터요? 3번부터. 123번부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123번부터 129번까지네. 근데 이거는 일단 띄워놓고 개별로 도는 게 좋겠다. 자, 개별적으로 볼게요. 봐줄 거고 숙제 말해줄 테니까 제가 돌면서 질문할 거 체크 잘 하신 분들은 숙제 부분 미리 하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숙제 미리 말해줄게요. 뒷부분에 140쪽부터 하면 되겠다. 140부터 끝까지 하면 되려나? 좀 많나? 140부터 153까지 하면 좀 많을까? 내신 전까지 책 다 끝내야 되거든. 어차피 다음 주부터 내신이잖아. 아 그래요? 그럼 153까지 하면 되겠다. 근데 내는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하고 아니. 내가 154를 이거 들어왔어. 질문 체크하고 이유 쓰고 질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부교재는 안 내줄게요. 어차피 내신 끝나고 나면은 보통 숙제 잘 안 내보잖아. 그지들아. 테스트는 134에서 139까지 하면 되겠다. 134에서 139 테스트. 됐죠? 자, 그러면은 돌면서 부교재 받을 테니까 그 답지랑 같이 이제 펴주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제가 앞에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뒤에서부터 할게요. 진영이 또 볼까? 잠깐만 이거 좀 끌게.